여종의 놀라운 지혜. 조선 후기, 한양의 저자거리는 언제나 북적였다. 장터마다 파는 물건은 달라도 흥정소리와 왁자한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 틈바구니를 바삐 오가던 이는 바로 여종 아랑이었다. 아랑은 늘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는 심부름 바구니를 들고 다녔지만 얼굴에는 생기 넘치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천한 신분이었으나 눈빛은 맑았고 말씨는 싹싹하여 누구나 한 번쯤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곤 했다. 어느 날 장터 모퉁이에서 노파가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해 헉헉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들 지나치기 바빴으나 아랑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가 노파의 짐을 들어주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본 이는 바로 떠돌이 관상쟁이 철로도인이었다. 그는 아랑의 이마와 눈매를 뚫어져라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아가씨,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오네. 장차 용이 하늘로 치솟듯 귀인이 그대를 들어올릴 것이야. 왕후의 자리도 결코 헛된 말이 아닐 게다. 아랑은 깔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인 어르신, 저는 그저 대감댁의 여종일 뿐이에요. 그런 말씀은 제 귀에 사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랑은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바삐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 기묘한 말은 훗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아랑이 몸담고 있던 집은 바로 조정의 실세, 좌의정 박윤겸 대감의 집안이었다. 박 대감은 학문과 인품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괴짜로도 소문났다. 특히 문제 내기를 좋아해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때문에 그를 수수께끼 대감이라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대감 집에 젊은 선비 서도율이 머물게 되었다. 그는 과거 급제를 준비하던 총명한 청년이었으나 집안이 가난해 머물 곳조차 없던 터였다. 서도율은 처음 아랑을 마주쳤을 때부터 그 맑은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 아랑 또한 서도율의 바른 성품과 온화한 태도에서 호감을 느꼈다. 며칠 뒤 박윤겸 대감은 서도율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특이한 문제를 내었다. 여기 엽전 새잎이 있네. 이것으로 방을 가득 채워보게. 못한다면 더 이상 내 집에 발을 들릴 수 없을 것이야. 누구라도 기겁할 만한 문제였다. 서도율은 며칠을 고민했으나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아랑에게 넌지시 털어놓았다. 아랑, 엽전 새잎으로 방을 채우라 하시니 도무지 길이 떠오르지 않네. 아랑은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작은 불빛 하나면 어둠을 몰아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돈으로 촛불을 사보세요. 서도율은 번쩍 눈을 뜨며 무릎을 쳤다. 그날 저녁 그는 대감 앞에서 촛불을 켜 방 안을 환히 밝혔다. 엽전 새잎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방 안을 모두 채웠습니다. 작은 지혜가 큰 세상을 밝히듯 촛불 하나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박수를 치듯 무릎을 쳤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서도율이 이 모든 공을 아랑에게 돌렸다는 사실이었다. 사실은 아랑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빌려 쓴 것뿐입니다. 박 대감은 즉시 아랑을 불러 물었다. 내가 참으로 생각한 것이냐? 아랑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건 세상 어디서나 같은 이치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박하면서도 기발한 대답에 대감은 크게 감탄했다. 결국 대감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랑아, 너를 내 수양딸로 삼겠다. 내 총명함을 더는 천한 곳에 묻어둘 수 없구나. 하지만 대감의 부인 윤씨 부인과 딸 박예진은 펄쩍 뛰었다. 어찌 여종을 양반가의 수양딸로 삼으신단 말입니까? 대감은 흔들림 없이 답했다. 지혜와 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봉다니의 진가를 다시금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준비했다. 며칠 뒤 대감은 크게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서도율과 아랑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렸다. 엽전 새잎으로 이번에도 방안을 가득 채우되 웃음과 눈물이 함께 들어차야 하느니라. 대감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갸웃했다. 엽전 새잎으로 웃음과 눈물을 산다니 그게 가능이나 한가. 그러나 아랑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저자거리를 떠올렸다.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이야기꾼, 바로 전기수였다. 아랑은 전기수 장만춘을 불러들였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장만춘은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우스꽝스러운 과거 급제담에 양반들이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고, 이어 한 효자가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눈물겨운 사연에 모두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그야말로 방안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박윤겸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외쳤다. 이보다 값진 채움이 어디 있겠는가. 아랑아, 내가 참으로 귀하다. 지혜와 마음씨가 귀인 못지않구나. 그날 이후 아랑은 더 이상 천한 여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감의 수양딸로 당당히 인정받았고 서도율과의 인연은 더욱 굳건해졌다. 저작거리에서 천로도인이 남긴 말처럼 아랑은 스스로의 지혜와 덕을 무기로 신분을 뛰어넘어 새로운 운명을 열어젖혔다.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안겨준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워준다. 운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지혜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야기가 공감 가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